네, 오늘 한번 12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오늘은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쌤이한테 몇 가지 당부하고 싶어가지고 잔소리를 조금 하고 들어갈게. 일단은 쌤이 요거를 좀 보면서 요런 단어들을 쌤이가 혹시 모르나? 라고 좀 우려가 됐어. 여기 complexity, instruction, motivation, definition, novelty, hazard, opportunity 이런 단어들 있지, 쌤이야. 이거는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기초 단어들이야. 무조건 암기해야 돼. 만약에 그냥 오늘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이 컴플렉시티는 복잡성이야 라고 해줘가지고 그냥 수업 집중하느라고 썼다면 그건 오케이야. 하지만 정말 몰라서 이렇게 썼다면 안 돼. 오늘까진 오케이. 무조건 오늘 이후로부터는 얘를 암기하셔야 돼요. 절대 다음번 문제 풀 때 컴플렉시티 밑에 복잡성 써있으면 안 된다. 잘 암기하셔야 돼요. 정말 기본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요거 어휘가 진짜 기본이 되기 때문에 독해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면 독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휘 잘 챙겨주시고 암기 정확히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정확한 해석. 세미가 나랑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12월까지 진짜 꼭 목표로 했으면 좋겠는 게, 긴 문장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세미가 어려웠을 것 같은 문장에다가 밑줄을 쳐놨거든. 근데 이런 밑줄을 쳐놓은 요 문장들은 꼭 다시 한번 세미가 적어보고, 손으로 적어보고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지, 내가 이런 어법적 요인들을 적용을 시켜서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봤으면 좋겠어. 요거는 정리하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좀 이따도 얘기할 거지만 이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는 묶어서 모아서 정리해놓고 여러 번 읽는 거,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1순위, 2순위를 우리 세미가 혼자 공부할 때 정말 미친 듯이 집중해서 가져가야 돼. 알겠지? 너의 포인트는 여기야. 근데 오늘부터 나는 너한테 이 글 읽는 법에 대해서도 하나둘씩 알려줄 거야. 이거는 지금 당장 적용하기는 힘들 수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한테 이걸 조금 세뇌시킬 거야. 이 글 읽는 법에 대해서. 이걸 지금 당장 이해 못해도 되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도 그냥 받아 먹어. 그렇구나, 저렇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번 글 읽을 때마다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차곡차곡 네 머릿속에 심어두면 돼. 그래서 이번 12월쯤 됐을 때는 저 선생님 저 또 얘기해. 진짜 이거 그만 듣고 싶은데 또 얘기해. 라고 할 정도로 계속 얘기할 거니까 요건 꼭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 요대로만 글을 읽으면 해석이 다 잘 된다는 전제하에 이대로만 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틀릴 일도 없고 오답을 고를 일도 없어. 그러니까 이 글 읽는 법은 잘 한번 계속해서 들어두세요. 좀 적응해 두세요. 자, 오늘 좀 사설이 길었죠? 한번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글 읽는 법. 사실 해석이 잘 되고 글을 읽는 게 능숙하다면 부사절을, 다시 말해서 종속절을, 다시 말해서 부사절 종속절이 뭐예요? 라고 할까봐 계속 설명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전치사나 접속사로 시작하는 글,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 요 문장을 읽고 들어가면 너무나도 좋지. 웬만하면 영어는 다 읽고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해. 근데 진짜 아직은 우리가 이 정확한 해석이 좀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읽을 때 네가 문제를 막 미친 듯이 풀어갈 때 부사절은 일단은 건너뛰어도 좋아. 혼자 공부할 때는 무조건 공부해야지, 무조건 연습해야지. 하지만 언제 이렇게 하라고? 실전 문제 풀 때, 실전에서 풀 때는 일단은 건너뛰어도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혼자 공부할 때는 다시 분석하고 여러 번 읽어보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좀 당부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요거였어. 그래서 요 첫 번째 문장 as부터 instruction까지 아마 힘들었을 거야. 무슨 알겠어. 이런 단어 뜻은 알겠는데 어쩌라는 건지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부사절 잠깐만 제낄게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이 주절,
주절의 주어를 먼저 갈게요. 이 주절의 주어가 찐인데 여기를 읽어야 되는데 이만큼의 부사절을 읽느라고 힘을 다 뺐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긴 잠깐 안녕 하고 넘어가. 알겠지? 그리고 너는 바로 이 motivation으로 와. 그리고 내용을 이해해 볼게. motivation is governed. 이 단어도 너무 많이 나온다. 모르면 안 된다. 감정은 지배된다. 많이. 뭐에 의해서? emotion. 감정에 의해서. 죄송해요. 제가 감정은 지배된다. 감정에 의해서라고 했죠? 죄송해요. 동기부여는 지배된다. 뭐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라고 딱 깔끔하게 해석해 주면 돼. 그럼 여기서 네가 딱 정리할 건 뭐냐면 감정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나 보네. 그치? 감정에 의해서 지배된다라는 거니까. 그쵸? 모티베이션은 감정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니까 감정이 위에 있고 모티베이션이 아래에 있는, 감정이 얘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o a large extent, 얘는 정말 많이 나오잖아. 그치? 엄청나게 큰 정도로 라는 뜻이야. 요건 부사니까 꼭 알아두시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계속 나왔어. 모르면 안 돼. 근데 그래도 분명 외운다고 외웠지만 해석이 안 될 수 있지. 그럴 때는 to a large extent는 그냥 잠깐 흐린 눈하고 넘어가. 그래서 얘는 엄청나게 큰 정도로 감정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넘어가 볼게. A person. person은 person인데 어떤 person? working at a task. 일을 하는 사람은 주어 동사 누구야? feels지? 얘는 느낀다. 뭐를 느껴? frustrated. 좌절감을 느낀다. 그리고 stops. 지금 뭐 했어? 멈춘다. 뒷문장까지 읽고 해석해 줄게. Another person. 또 다른 사람. 어떤 또 다른 사람? Working at a task. 일을 하는 사람. Feels joy. 즐거움을 느낀다. 그리고 continues. 계속한다. 나는 세미가 지금 이 문장 있잖아. 방금 쌤이 한 요 문장.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그냥 일하는 사람은 좌절감을 느끼고 멈춘다. 일하는 사람은 즐거움을 느끼고 계속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해석은 맞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근데 글 읽는 법 두 번째. 앞문장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점을 찍고 뒷문장이 들어가. 이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에 그 어떠한 접속사도 없이 점만 찍고 넘어갔다면 이 앞문장과 뒷문장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쌤이 계속 그랬잖아.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어떤 관계인지 보라고 한 거 기억나? 얘가 같은 말 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말 하는 거야? 요거 계속 구분하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접속사가 없이 그냥 요렇게 점 찍고 그냥 바로 뒷문장 나오잖아? 그럼 웬만해서는 같은 말 확률이 거의 99%야. 자, 그래서 세미가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냐면, 감정은 뭐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했지? 미안해, 자꾸 감정이란다. 동기부여는 감정에 의해서 지배된다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했잖아. 근데 두 번째 문장 넘어갈 때 점 찍고 바로 넘어가지? 그 어떤 접속사도 없지? 그럼 여기서 느꼈으면 좋겠어. 이 감정을 느꼈고 그리고 어떻게 한대? 멈춘대. 이 감정 때문에, 이러한 감정 때문에 내가 동기부여가 좌절되는구나. 동기부여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일을 멈추는구나. 그치?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어.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서 일을 멈췄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어때 지금? 어떤 감정을 느꼈어? Feel joy. 긍정적인 감정, 기쁨의 감정을 느꼈네. 그러니까 일이 룰루랄라 너무 잘 되는 거야. Continue.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는 어떻게? 동기부여가 너무 잘 돼. 룰루랄라 일해. 그래서 일을 계속하는 거야. 요렇게까지 봐줬으면 좋겠어. 물론 지금 당장 이게 안 보였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내용 파악하는 데 그쳐야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그냥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멈췄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계속했다가 아니라 앞문장과 계속해서 연관지어서 보려고 했으면 좋겠어. 앞문장
거 이해되셨죠? 자, 근데 but이 나왔네. 아? but은 맞아. 세미가 알고 있는 대로 역접. 역접이 뭔데 다시 말해서 반대 얘기하겠다라는 거지, 그치? 앞에 얘기했던 거랑 좀 반대 얘기할게. 이게 맞아. 거의 대부분은 이거야. 근데 강조를 할 수도 있다. 강조? 앞에 막 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어. 야 근데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거랑 똑같은 얘기는 맞거든. 그러니까 결은 같아. 그 맥락은 같아. 맥락은 같은데 조금 더 이쪽을 강조하고 싶어서 좀 얘기를 해줄 때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벗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물론 그냥 법만 보고 이건 역접이다 강조구나 알아차리지 못해. 뒷문장을 읽어야지 얘가 강조인지 역접인지가 들어올 텐데 그냥 무조건 벗을 역접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해석이 그 내용 파악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장을 읽어볼 건데 이 벗이 어떤 건지 좀 이따 알아보고 내가 지금 여기다가 하늘색으로 문장을 하이라이트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문장 쌤이 해석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쳐놨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어인 거 잘 찾았고요. May differ 이 부분 동사인 거 잘 찾았어요. 그리고 across culture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아. 근데 이 왓절 주어가 너무 기니까 또 여기서 또 헤맸을 것 같아. 그치? 힘들었을 것 같아.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앞에서부터 뒤에로 해석하는 거 항상 연습하라 그랬어.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말로 바꿔보고 해야지 처음부터 계속 우리말로 바꾸는 우리말 어순대로 우리말 어순이라는 게 뭐야?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거지. 좌절에 대한 반응, 기쁨에 대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시간이 더 더뎌져. 그러니까 일단은 자꾸 앞부분부터 해석하는 걸 연습을 하세요. 어려워도. 것은 것인데 어떤 거? bring out, 가져오는 것이죠. what brings out, 가져오는 것. 뭐를 가져올 건데? a response, 반응을 가져올 거야. 어떤 반응? 좌절에 대한 반응 혹은 즐거움에 대한 반응.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여러 번 이렇게 네 스스로 입에서 소리내면서 이렇게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잘 읽히네 라고 하면 뒤에서부터 우리말로 한번 연습해보고 그리고 이걸 여러 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 What brings out a response of frustration or joy? What brings out a response of frustration or joy? 이렇게 하면서 계속 네 눈에 이 구조를 익혀야 돼. 정말 많이 나올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러한 감정 슬픔의 감정, 기쁨의 감정에 대한 반응을 가져오는 것은 이런 감정이 왜 나오는 거야? 라고 이제 이거에 대한 원인을 물어보고 싶은가 봐. 이거에 대한 감정을 가져오는 것은 may differ, 다르다. 뭐마다 다르다? 문화마다 다르다. 문화마다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다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해주고 넘어가면 돼. 그냥 다르다, 문화마다. 오케이? 왜냐하면 culture differ in their definition of novelty, hazard, opportunity, gratification, and so forth. and so forth는 and so on과 같아서 등등 기타 등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화는 다르다. 뭐가 달라? in their definition. 의미가 달라. 뭐에 대한 의미가 달라? 새로움, 위험, 기회, 만족감 등등 이런 다양한 그런 상황에 대한 의미가 문화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치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감정이 불러일으키어지는 것 이런 것도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야. 어쨌든 여기서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문화마다 다르다. 여기에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문화마다 다르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포인트 아까 but 했고요. also도 한번 들어갈 건데 이 also는 그냥 우리 또한으로 알고 있지 그냥 이렇게만 치면 좀 또 어려울 수 있어. also는 뭐냐면 앞 문장의 그 내용 있지 이거하고 맥락은 같이 할 거야. 맥락은 같아. 하지만 소재가 달라. 지금 앞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 뭐였니? 감정과 동기부여의 관계였잖아. 그치? 감정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증가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앞 문장에서 계속 했던 내용이었지. 이렇게 맥락은 똑같은 맥락으로 갈 건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른 내용을
culture belief, to feel frustrated at a task and yet continue with further determination. 일단 여기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찾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은 꽤나 가능성이 있다. 뭐가? for 의미상에 주어져 그쵸? 은는이가 붙여주면 돼요. Another person 그 다른 사람 어떤 다른 사람인데 different set of cultural beliefs 다른 문화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to feel frustrated 실망감을 느껴 좌절감을 느껴 at a task 일에서 하지만 좌절감을 느꼈지만 continue 계속해 뭐를 가지고 더 큰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 그 계속 일을 하는 것은 꽤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미안해 쌤이야 입에 버릇이 돼가지고 이 문장 이렇게 해석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거 연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맥락적인 걸로 봤을 때 앞에서 예시가 2개 나왔었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었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어떤 예시가 나왔었지? 기쁘면 마이너스 감정이면 여기 내가 썼구나. 쏘리 일반적인 얘기였고 세부적으로는 마이너스 감정이면 일 스탑한대 플러스 감정이면 일 계속한대 라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also가 나오면서 방향은 똑같아. 감정과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also가 나오면서 어떻게 들어갔냐면 나는 지금 frustrated 실망에 빠졌어. 좌절감에 빠졌어. 하지만 일은 어떻게? continue 계속할 수도 있대. 일은 계속해. 일을 계속한다는 거 뭐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지. 앞의 내용이랑 다르지 그치? 아까 마이너스 감정일 때는 일을 안 한다 그랬는데 마이너스 감정이어도 일은 한대. 똑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also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괜찮지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passive 가능하지 그치? 이럴 수 있어. 이런 게 좀 일반적이긴 해. 마이너스 감정일 때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플러스 감정일 때 동기부여가 높아지는 거 이게 일반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아까 전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 감정은 어디서부터 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여기 이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는지 뭐 이런 감정에 대한 그 반응이 어떤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마이너스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passable이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어? also라는 거에서 찾을 수 있지 그치? also는 뭐니까 요 앞 내용하고 맥락은 똑같지만 감정과 동기부여라는 그 맥락은 똑같지만 내용이 달라지는 요거 그러니까 also도 있고 그쵸? 그리고 앞에 이 내용도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passable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도 아마 어려울 거야. 이 depend on이라는 요 구문을 봤을 때 우리 뭐로 알고 있어? depend on은 의지하다라고 알고 있지 depend on. 근데 depending on이라고 했을 때 뭐뭐에 따라서 얘는 뭔데? 지금 분사구문 약간 들어가고 있는 거지. 분사구문으로 depending on이라고 나왔을 때 뭐뭐에 따라서 라고 가면 돼. 뭐에 따라서? 문화적인 믿음에 미안 문화적인 그룹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 돼. 이해되셨죠? 문화적인 그룹에 따라서. 근데 문화적인 그룹은 그룹인데 어떤 문화적인 그룹이야? with which니까 내가 이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올 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 관계대명사 자리에 선행사를 넣으라 그랬던 거 기억나? 그룹을 여기다 갖다 넣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with 그룹이지. with culture 그룹이지. 그 그룹과 함께야. 근데 그 그룹은 그룹인데 어떤 그룹인데? persons identify. 사람들이 동일시하는 그 그룹에 따라서 라고 들어가면 돼. 사실 이 with은 좀 또 어려운 걸로 가는데 그냥 이렇게 보자. 이거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해. 근데 일단 오늘은 좀 쉽게 좀 간략하게 가자면 항상 어떻게 알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을 때 이 관계대명사 자리에 선행사를 갖다 넣어라. 그쵸? 선행사를 갖다 넣고 그리고 a person identify도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앞에 걸 꾸며준다라고 보면 돼.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고? culture 그룹은 culture 그룹인데 사람들이 동일시하는 그 culture 그룹에 따라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identify가 우리가 확인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 그치? 근데 identify with 이라는 단어도 진짜 많이 나와. 얘는 동일시하다야. 동일시하다. 이 with이라는 전치사와 같이 나온다면 얘는 동일시하다라는 단어로 뜻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동일시하는 그런 문화적인 집단에 따라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쌤이 말했지 아까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랬어? 종속절이잖아. 종속이잖아. 종속된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분사구문 같은 거는. 그러니까 얘는 없는 셈 쳐 일단.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건 뭐야? illness, for example, may be understood. 이 부분을 너는 제대로 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는 것도 may be understood. 이해될지도 모른다. 어떻게 뭐에 따라서 from the perspective of germs, gut, anxiety, chance or once more failure.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거의 관점에 따라서 그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 내가 어떤 문화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내 감정이 어떤지 이를 어떻게 동기부여가 될지 말지 이런 게 다 결정된다라고 방금 위에서 하고 내려왔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떤 문화적 집단을 동일시하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내 문화적 집단이 어딘지에 따라서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적인 반응 그 질병에 대한 그 반응 또한 반응도 reject these 사실 여기는 reject이 아니라 그치 그 반응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질병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 그치 관점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 질병을 바라보는 그 감정 질병이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드냐 긍정적인 감정이 드냐는 그 감정도 지금 달라질 건데 이 감정은 뭐를 내포하고 있어? 반영하고 있어. 그들이 믿는 그 신념, 그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거지, 그치? 이거는 내가 잠깐 예시를 들어주고 싶은데 우리나라, 한국은 유교 문화지? 유교 문화니까 막 어린이들이 막
요 정도까지 세미가 좀 꼼꼼하게 혼자 할 때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또 똑같은 얘기 정리한다. Cultural group, 문화 집단은 다양하다. 어디에서? 그들의 신념에서. 그치? 집단마다 그들의 신념이 다양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집단마다 신념이 다양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그거에 대한 반응도 다르고 그쵸? 감정적인 반응도 다르고 about the meaning, 의미에 있어서 그들의 신념이 다르다. 뭐의 의미? 감정적인 경험, 표현, 행동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의 의미에 있어서 다 다르다. 그치? 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